자, 땅콩 리턴 논란이 벌어진 지 5일째. 그런데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오늘 국토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또 사과까지 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고개를 숙이고 검정 옷을 입었네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사무장 확인은 기장이랑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조사 과정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셨는데 향후 거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빨리 사과 안 하셨나요? 자, 이번 소식은 현상철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굳어있고 초췌해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제적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렇게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을지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잠도 못 잔 얼굴, 초췌한 얼굴로 나와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사과를 했는데 과연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해 줄 것이냐, 또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현아 씨에 대한 이 여론의 이 향배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카메라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왔을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국토부에 조사받고 있는 건물 그 장면이 지금 현장 영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사가 끝나질 않아서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나오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아마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 진상을 밝히는 게 우선일 테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다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자, 천상추 차장, 지금 국민들이 그동안 이번 파문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분노를 했었어요. 네. 분노한 이유는 사건의 본질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것들, 대한항공 측 그리고 조현아 부사장 측의 태도 때문이었는데 네. 그거를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건 파문으로 본 분노지수라는 걸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건 5일이지만요. 이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거는 8일입니다. 이때 땅콩 리턴 보도가 처음으로 됐고 대한항공 사과문이 나왔는데 네.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지적을 한 것은 네. 승무원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임원의 의무다.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노가 이제 50%까지 치솟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왔던 또 9일에 있었던 보직, 부사장직 보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는데 등기 또 임원직은 또 유지를 하면서 반쪽짜리 사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분노지수를 70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이 국토부에 출석 요구가 들어왔는데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심신이 너무 피로해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피로해서요. 피로해서. 예.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는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이때 국민들의 분노지수는 90까지 예.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입니다. 오늘 일부 신문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 사무장을 무릎 꿇히고 그다음에 파일이나 이 서류를 집어 던졌다. 가슴팍에 맞았다. 예. 이런 보도가 같은 비행기에 태운 사람의 육성을 통해서 증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도 참 가관이었는데 무릎을 꿀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두 무릎을 이렇게 꿇었다는 건데 예. 이거에 대한 해명이 어땠냐? 한쪽만 꿇었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 한쪽 꿇었다는 건 어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기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할 네. 때,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들으니까 이런 자세였던 것이지, 이렇게 두 무릎을 꿇고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이 자, 얘기. 근데 목격자들은 두 무릎을 꿇고 다 꿇었다는 있었다.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승무원들이 다 가리고 있어서 못 보게 했다. 예. 이런 나왔는데, 한쪽만 꿇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폭발한 거죠. 빵 터졌네요. 여기서. 터진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고요. 또 결국 조현아 전 부사장도 모든 그 계열사 직원 중에서 모두 사퇴를 하고 국토부에 출석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시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저희들도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오늘 조양호 회장,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토부와 검찰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조현을 대한항공 부사장직은 물론 계열사 등기사와 계열사 대표 등 구성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현아의 애주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저를 나무라 주십시오. 저희 잘못습니다. 자, 지금 조양호 회장이 머리를 아주 깊숙이 숙이는 장면까지 확인을 했는데, 자, 조수인 차장. 네. 지금 대한항공에서 조금 처음에 대응을 잘못했다. 그래서 사태가 좀 키웠다. 이런 평가도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그 천상철 차장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잘못했을 때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 조치를 내놨어야 되는데요. 사과문도 이상했습니다. 뭐 어설픈 사과문이었죠. 조 부사장의 지시가 당연한 것이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좀 잘못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사장직을 물러나겠다 해서 저도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물러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내 서비스 및 호텔 사업 부분 총괄 부사장직만 물러난다. 예. 그리고 나서 굉장히 여론이 악화되니까 또 다음 날에 대한항공 부사장직과 뭐 계열사 이런 세 곳의 부사장직도 내놓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 조양호 회장도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딸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 부사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예. 저거는 저도 뭐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을 정말 아끼는 입장일까, 저게. 아끼는 마음에서 저게 온당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 많은 분들이 검찰이 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뒷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차별연대가 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 고발을 고발했죠. 했습니다. 예. 네, 고발을 하면서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바로 받고 가겠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의 공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건은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를 즉시 받고 가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거를 대한항공 기내에서 있었던 일을 대한항공은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이 기록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혹시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이고 있는 비선 개입 논란을 덮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예. 자, 지금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 이 상황 다르게 꾸며보려고 거짓 증언을 하게 지시를 했다. 이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징조가 두 개입니다. 사람 보면 휴대보다 언성이 좀 높았을 뿐이고 약간의 지나치는 행동이 있었지만 나머지 직원들이 다 잘못했다고 써놨잖아요. 그랬는데도 일부 직원들은 가서 본대로 말한 거죠. 전화가 난동을 부렸다. 그러니까 진술이 엇갈린다라고 국토부 정부는 이야기한 거고요. 일부 직원은 회사가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뭐 회사 지킨 대로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정확한 제보 내용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저희 강압적인 문제에서 다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써라, 그래라. 특히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 종용하고 압박을 했다. 오늘 뭐 승객이 직접 본 것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무릎까지 꿇리고 했다고. 저희들은 피해자한테 드린 내용하고 일치하고요. 그 내용은 그럼 검찰에 제출을 하셨나요? 검찰 고발인 조사 때 그 내용까지 취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범죄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강요되고 증거인멸이고 그게 이제 특히 국토교통부 조사를 앞두고 나를 맞춰라 그렇게 해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일개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변호사님들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직접 그 고발인을 통화를 한 내용인데, 자, 김태현 변호사. 지금 내용을 보면, 대한항공 측에서 직원들에게 또 해당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다른 진술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 이런 증언을 자기들이 입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것도 범죄 아닌가요? 미국에서라면 중죄죠. 중죄입니까?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으니까 중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방해죄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상황이 틀리죠. 저기 여러 가지 이제 사무처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위증 교사입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위증은 법원에서 이제 위증이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에서의 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증 교사는 안 되는 것이고 증거인멸의 교사 얘기하는데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나왔지만 뭐 그 수사 기록, 그 운행 기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없애라고 하게 되면 증거인멸 교사가 되겠지만 말을 허위 진술하게 한 거 가지고 증거인멸 교사는 안 되는 것이고 예. 가장 가능한 것이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 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 예. 자, 김정환 기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뉴욕의 한인들도 화가 났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아주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뉴욕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보는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 에어너츠였습니다. 예. 직역한다면 항공기 안에서의 광분이었거든요. 그만큼 그 기업 문화 차원이나 아니면 기업 이미지가 엄청나게 훼손이 됐고 그래서 뉴욕의 일부 한인 단체들이 대한항공 불매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불매 운동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조현아 부사장 파문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를 했죠. 그런데 이 분노는 조 부사장의 잘못된 언행, 거기서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도 대한항공의 여러 가지 대처,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자, 진심 없이 고개만 숙여서는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